오늘 삼성전자가 8%에서 9%대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날 미국 마이크론은 19% 폭등했습니다.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왜 우리만 빠질까요? 이 두 숫자의 차이 안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꼭 아셔야 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락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 둘째, 7월 7일에 나올 2분기 실적. 셋째, 차트에서 꼭 지켜야 할 가격입니다. 이 세 가지만 보시면 오늘 하락이 걱정할 일인지 아닌지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다 확인했습니다. 같이 차근차근 보시죠. 먼저 오늘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33만원 안팎, 8%에서 9%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철렁하시죠? 그런데 잠깐 어제와 그제를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그제 삼성전자는 하루에 9.8% 올랐고 어제는 또 5.3% 올라서 35만 8,500원까지 갔습니다. 단 이틀 만에 크게 뛴 겁니다. 그렇게 이틀을 내리오른 뒤에 오늘 8%에서 9%대까지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언가 무너져서 빠지는 폭락이 아니라 가파르게 올라간 계단을 한 칸 되밟는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 가격만 보면 무서워 보이지만 며칠을 같이 놓고 보면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삼성전자 주주분이라면 꼭 기억하실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920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는 오늘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팔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그리고 최근 며칠 삼성전자를 판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닷새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한 물량이 무려 835만 주가 넘습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가 아니라 며칠째 꾸준히 쏟아낸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는 그 내내 외국인은 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팔았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도 팔고 오늘처럼 빠질 때도 팔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외국인이 던졌으면 뭔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그 물량을 누군가는 계속 받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손은 우리 개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이었습니다. 던지는 손과 받는 손이 갈렸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도대체 왜 오르는 주식을 계속 팔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하락의 진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답은 의외로 주식이 아니라 환율에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5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이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어도 달러로 환산한 가치가 줄어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은 일단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갈아탑니다. 삼성전자가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니라 환율을 피하려고 기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는 삼성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환율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같은 날 미국 마이크론을 보면 그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 주가가 19% 폭등했습니다. 하루에 19%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7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 마이크론이 어젯밤 또 한 번 크게 뛰면서 잠잠하던 미국 인공지능 관련 주식 전체가 같이 살아났습니다. 장중에는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메타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회사 하나가 이렇게까지 평가받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마이크론이 폭등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공장을 더 짓는 속도가 그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건은 부족한데 사겠다는 곳은 줄을 섰으니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메모리 시장에서 D램, 그러니까 컴퓨터 기억장치 분야 세계 1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마이크론이 받은 그 평가를 삼성은 아직 못 받았을 뿐입니다. 이게 말로만 좋은 게 아니라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들어 서버용 D램과
기업용 저장장치 가격이 50% 넘게 올랐습니다. 반년도 안 돼서 가격이 반 이상 뛴 겁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에 쓰이는 고성능 메모리, 흔히 HBM이라고 부르는 제품의 생산이 쏠리면서 일반 D램은 오히려 물량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D램 가격도 앞으로 25% 더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메모리 회사한테 가격 상승이 왜 중요할까요? 메모리는 한 번 공장을 돌리면 더 만드는 비용은 크게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파는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만큼이 거의 그대로 이익으로 쌓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팔던 걸 15,000원에 팔게 되면 늘어난 5,000원이 대부분 이익이 되는 식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가격 상승은 한두 달 반짝하고 끝날 흐름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큰 사이클이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도 그만큼 길게 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호황이 삼성전자 실적에는 얼마나 찍힐까요? 바로 그걸 확인하는 날이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약 9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같은 증권사는 올해 전체 영업이익도 375조 원까지 볼 정도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를 합치면 2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5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7월 7일에 정말 이 수준의 숫자가 나온다면 오늘 33만 원이라는 가격은 실적이 확인되기 직전에 마지막 할인 구간이 되는 셈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하락이 위험한지 아닌지는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7월 7일에 나올 숫자가 판정합니다. 그럼 그 숫자가 나오기 전 지금 큰 손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앞에서 외국인이 며칠째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같은 기간 국내 기관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기관은 삼성전자를 341만 주 넘게 사들였습니다. 최근 닷새를 합쳐도 기관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이 환율 때문에 던진 물량을 기관은 오히려 싸졌다고 보고 주워 담고 있다는 겁니다. 던지는 손과 받는 손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외국인은 환율을 피해 나가고 기관과 개인은 가격을 보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매수 주체가 바뀌는 자리는 보통 바닥을 다지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흐름이 차트의 어느 가격에서 갈리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요. 오늘 제가 마지막에 시장이 이 외국인 매도를 완전히 거꾸로 읽고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드릴 텐데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딱 10초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요즘 구독자분들이 부쩍 늘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특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돈의 길목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과 함께할 종목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와 함께 우리 포트폴리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삼성전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소형주를 발굴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더 크게 움직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제대로 고른 종목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님들께 선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확인하실 분들은 먼저 구독자 확인을 위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같은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 딱 10초면 됩니다. 바로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전송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먼저 차트부터 같이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가격은 딱 두 개입니다. 먼저 위쪽입니다. 21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평균 매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선이 33만 4,375원입니다. 오늘은 그 평균선 아래로 한 칸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다시 회복하는 지가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아래쪽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은 누가 봐도 기억하기 쉬운 가격이라 심리적으로 중요하고 그 아래 28만 7,500원까지가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 한 차례 크게 흔들렸을 때도 이 30만 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0만 원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위쪽으로는 예전에 사뒀다가 물려있는 물량, 그러니까 팔려고 기다리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위가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만원만 잘 지켜주면 다시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정직하게 위험한 부분도 짚겠습니다. 세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입니다. 오늘 하락의 원인이 환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집어 말하면 환율이 더 오르면 외국인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한 단기 변수입니다. 둘째, HBM입니다. 인공지능용 고성능 메모리에서는 지금 1위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은 D램 전체로는 1위지만 이 분야에서는 아직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셋째, 오늘 말씀드린 90조니 55만원이니 하는 숫자는 한 증권사의 전망입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빗나갈 수도 있고 한 곳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니 숫자 하나에 모든 걸 걸진 마셔야 합니다. 또 이틀이나 크게 오른 직후라 지금 무작정 따라 사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직하게 본 위험 요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장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외국인 매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외국인이 835만 주나 던졌으니 삼성을 안 좋게 보는 거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놓고 봤을 때 이건 정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떠올려 보시죠. 외국인이 판 진짜 이유는 삼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율 1550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영원히 1550원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닙니다. 환율은 결국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환율이 꺾이는 순간 가장 먼저 돌아올 수급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환율 때문에 떠났던 그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비우고 간 이 자리는 사라진 매수세가 아니라 잠시 빠져있는 매수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3배 오르는 동안 외국인은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번 상승은 외국인이라는 가장 큰 손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채 만들어진 거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연료가 아직 안 쓰인 채로 탱크에 가득 남아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증권사가 짚은 또 하나의 카드, 바로 미국 증시 상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주식을 상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되면 환율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못 사던 글로벌 자금이 미국 시장을 통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외국인이 돌아올 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 하락은 외국인이 삼성을 버린 게 아니라 잠시 자리를 비운 것뿐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유자분들은 오늘 하루 등락에 마음쓰기보다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30만원 지지선을 지키는지. 둘째,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지되는 한 7월 7일 실적까지는 큰 그림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평단이 높아서 지금 손실 구간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 답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라는 일시적 변수가 만든 출렁임이라 감정적으로 손절을 서두르기보다 30만원 지지를 기준으로 차분히 구간을 관리하실 자리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추격해서 더 사는 건 이틀 급등 직후라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직 안 사신 신규로 들어오려는 분들은 어떨까요? 신규 진입자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틀이나 크게 오른 바로 다음에 무작정 따라 사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구간을 나눠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지지선인 30만원 부근으로 눌릴 때를 기다렸다가 나눠 담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로는 저항선인 35만원까지 약 16% 정도 여유가 있고 아래로는 28만 7,500원 정도에서 손절을 잡으면 약 4% 정도 위험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잃을 수 있는 것의 4배쯤 되는 셈이죠. 이렇게 손익을 따져서 들어가면 설령 틀려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들어갈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1일 평균선을 다시 회복하는지입니다. 이 신호가 같이 나올 때가 마음 편하게 올라탈 자리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보실 것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판단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하락은 삼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율 때문이고 환율이 꺾이면 외국인이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둘째, 7월 7일 2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90조 원, 두 회사 합산 150조 원이라는 숫자가 확인되면 오늘 가격은 실적 직전의 할인 구간이 됩니다. 셋째, 차트입니다. 위로는 21일 평균선 회복, 아래로는 30만원 지지, 이 두 가격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답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오늘 하락은 무너진 게 아니라 외국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고 그 답은 7월 7일의 숫자로 나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삼성전자라는 큰 흐름이고요. 내 계좌, 내 평단에 맞는 대응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길게 드렸지만 사실 우리 계좌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면 대형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따로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종목이 지금 60%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목 이름은 약속이라 여기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마음으로 삼성전자에 돈이 몰릴 때 바로 다음 차례로 수급이 따라붙을 다음 종목 한 개와 핵심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못 보셨더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숫자 5,920 기억하시죠? 이건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이 될 때의 시가총액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목적지죠. 그 길이 하루아침에 곧장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처럼 출렁이는 날도 있겠고요. 그래도 그 방향을 믿고 그날까지 함께 가는 게 저희 돈의 길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차분하게 자료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